안녕하세요, 다성이 아빠예요. 오늘은 AMD 라이젠 5 3500U를 사용하는 보급형 노트북 4종의 비교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빼고 초보자들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선택을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조사가 제공하는 상세 페이지를 기준으로 표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 후기가 아니라서 리뷰가 제한적이니 구매에 가벼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HP, ASUS, 에이서, 레노버라고 짧게 부르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5 3500U로 4종의 노트북 모두 동일하고, 성능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자면 인텔 i5 8세대와 동급이고 가격은 훨씬 저렴한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사무용, 가정용, 인강용으로 사용하기 넘치는 사양이고, 포토샵까지는 무리 없이 작업 가능하며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편집은 컷 편집 위주로 가능합니다.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게임은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그냥 옵션 내리면 되긴 된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양이 동일하지만 노트북마다 발열 구조도 다르고 부품과의 밸런스도 달라서 성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차 범위 안에 같은 성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4대 모두가 기본 4GB의 램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거의 모든 판매자들이 추가로 8GB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8GB 업그레이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램 때문에 빨리 사야겠다 이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전자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급형은 128GB인데 HP는 이벤트가 아닌 처음부터 256GB를 달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HP 승! 보급형 노트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옵션을 다 빼고 가장 저렴하게 살래? 옵션을 적당히 넣고 좀 더 비싸게 살래? 이 질문이 사실상 노트북을 고르는 핵심이에요. 저렴한 가격이 중요하다면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에이서 구매해야지요. 쿠폰 먹으면 30만원 후반에 구매 가능합니다. 옵션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옵션 빠진 게 큰 상관이 없다면 이보다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없죠. 말 그대로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급형이라도 IPS 액정은 달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순간 6, 7만원이 오르는 거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좋은 선택을 못해요. 이미 정해진 노트북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찾아보세요. 가격과 별개로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구매하는 팁입니다. 참고로 적혀있는 가격은 오늘 2019년 8월 1일 다나와 최저가 가격 기준이고, 모든 노트북들이 다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쿠폰 먹이면 훨씬 더 저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벤트는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일단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가격을 잡았습니다. 보급형 노트북에 들어가는 IPS는 저가 품질의 IPS로 색 재현율이 45%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S가 가장 좋은 선택은 확실합니다. 에이서 같은 경우는 기본 TN 패널인데 IPS 액정을 옵션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옵션에 있는 IPS가 밝기와 색 재현율이 꽤 높은 IPS라서 혹시 좋은 품질의 IPS가 필요하면 에이서를 선택해서 옵션을 넣으시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에이서스인데 IPS와 동급의 화질이라고 주장하는 AHVA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똑똑하고 예리한 마케팅이라고 보는데, 만약 정말 제조사의 말대로 AHVA 패널과 IPS 패널이 동급이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 사실상 최고의 가성비는 에이서스입니다. 왜냐면 AHVA 패널을 넣은 결과 IPS 패널을 넣은 노트북 대비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에이서스는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지금의 가격이 나온 겁니다. 액정 따위 신경 안 쓴다. 에이서. 아무리 보급형이라도 액정은 최고여야 한다. 에이서 옵션 선택. 그냥 무난한 게 좋다. HP 레노버. 전체적인 효율성을 보겠다. 에이서스. 제일 작은 사이즈가 뭘까 하고 길이를 비교해보고 무게를 비교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1kg 미만의 초경량 노트북들은 100g이 정말 큰 수치이지만 1kg 중후반대 노트북들의 이 정도 차이면 오차 범위 안에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서스가 동급 대비 100g 가볍긴 한데 체감상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15.6인치가 평균 20mm의 두께를 가지는데 레노버가 좀 더 얇죠? 이것도 차이 못 느껴요. 그런데 이 100g의 수치나 이 두께를 느낄 수 있다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HP가 좀 뚱뚱한데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디자인 자체가 좀 뚱뚱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HP를 제외한 나머지 세 종은 디자인 자체가 얇고 날렵한 느낌이 강합니다. 디자인이 모든 브랜드가 상향 평준화돼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색상이 아주 중요해지죠. 아무래도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에이스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선택할 때 디자인이나 색상같이 외관을 보고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쁘고 손이 많이 가야 많이 사용되거든요. 실제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써지기도 합니다. 레노버의 압승입니다. 실제로 오래 갑니다. 에이서스와 에이서는 그냥 2셀 배터리인데 CPU가 워낙 저전력이라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보급형이라도 3셀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P는 3셀 배터리로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레노버의 52Wc가 얼마나 큰 장점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큰 배터리를 넣는 건 쉬워요. 물론 단가가 상승하겠지만 그냥 공간 확보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큰 배터리를 넣으면 무게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생겨요. 자, 레노버의 무게를 보세요. 가장 큰 용량을 넣고도 15.6인치의 표준 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세 종의 노트북과 차별되는 완성도이고 기술력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요즘 노트북들의 슬림화, 경량화, 그리고 원가 절감에 의해서 켄싱턴 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데 인강 넣는 학생들은 독서실에서 사용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표에 집어넣습니다. 옷 품는 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필수인 듯 해요. 저는 램포트 전혀 보지 않는데 댓글로 램포트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표에 넣었고, 참고로 프리미엄급 노트북들은 당연히 램포트 빠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급형에 들어가는 C포트는 데이터 전송만 가능한 반쪽짜리 C포트이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저는 C포트를 보면 반가운 게 제조사가 뭔가를 넣어주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프리미엄급에 달리는 썬더볼트 3가 아닌 이상 USB 3.0이 좋기 때문에 C포트는 굳이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카메라를 사용한 저에게 필수입니다. 댓글을 보니 생각보다 이것도 필요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USB로 SD카드 슬롯 확장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달려있는 M.2 SSD 말고 추가로 2.5인치 디스크를 더 달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HP고 다 지원하는데 참고로 H분해에 보면 2.5인치 자리가 나오긴 하지만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진짜 노트북 제조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아치 기술입니다. 없는 걸 안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되는 걸 못 쓰게 한 거거든요. 양아치 짓인 걸 아는지 용량은 M.2 256기가를 넣어줬네요. 키보드 백라이트 너무 중요한데 댓글 반응이 나는 백라이트 키보드 안 쓴다, 필요 없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같은 노트북 사용자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느낍니다. 보통 노트북에 등급 나누기를 할 때 키보드 백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급형에는 보통 안 넣어주고 고급형이나 프리미엄급에만 넣어주는 게 키보드 백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급형에 들어가면 반응이 좋거든요. 아무튼 레노버에만 지원합니다. 그 외에 제가 생각나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HP는 원래 동글동글한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실제 그런 것도 있고 좀 뚱뚱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 용량 256GB는 큰 장점입니다. 에이서스는 에르고 리프터에서 타이핑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많이 치는 저로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진 노트북은 180도 플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문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발열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확실한 정보를 알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서의 최고의 장점은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옵션으로 들어간 색 지연율이 높은 IPS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레노버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옵션과 높은 배터리 용량이 장점이긴 하지만 사실 가격으로는 다른 세 종에 밀리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무선 램 품질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제품만 구매한 제가 다루기 힘든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AS는 다 별로입니다. 완전 별로입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정확한 판매율은 알 수 없지만 후기를 통해 대략 예측은 가능합니다. 물론 레노버가 가장 먼저 나왔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평점도 높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이 대세와 같습니다. 그냥 레노버가 가장 무난할 뿐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오로지 가격, 다른 것보다 가격만 본다면 에이스와 노옵션으로 선택하시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제가 만든 표를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체크가 가장 많이 된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가장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